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10월 20일 오늘도 양대 증시가 하락 마감했어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상 계속해서 막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맞는 것보다는 항상 뭐든 간에 알고 맞는 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시청해 주세요. 자,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0.86%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1.4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세를 보인 하루였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자, 오전 중에는 계속해서 좀 이 하락폭, 낙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이 보이다가, 이제 1시를 넘어가면서부터, 좀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낙폭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듯한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냐?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한 요인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다들? 뭐였죠? 자, 영국의 CPI,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10.1%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진 것 살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매파적인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사실상 우리 현재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상은 악재 반영이 되니까 금리 인상 기조가 매파적인 기조가 이어지겠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진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돼 넘어왔다. 근데 그럼 오후 중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반등이 나왔냐면 중국에서 좀 기대감이 있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강경한 코로나 봉쇄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고 수차례. 근데 중국에서 이 입국 후 격리 기간, 입국을 한 다음에 격리하는 기간이 원래는 시설에서 7일, 집에서 3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2 플러스 5, 원래 이렇게 해서 10일이었는데 이제 시설에서 2일, 집에서 5일 해서 7일로 줄이는 거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좀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중국 정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0%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 다만 계속해서 해당 이슈를 체크하고 추적할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증시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 한국 증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북한의 도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 이제 전쟁에 대한 걸 담고 있기도 하고요. 영국 및 유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들도 분명히 증시의 악재로서 풀이가 되고 있죠. 계속해서 지수 움직임과 환율, 국채 금리의 움직임은 같이 봐야 돼요. 계속해서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좀 여기에 국내 증시에 좀 개별적인 요인이 하나 붙은 게 있어요. 이제 강원도에 대한 내용인데 강원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뭐죠? 레고랜드. 강원도 레고랜드가 이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음. 어음이라는 게 뭐냐면 발행하는 사람이 이제 그 그러니까 일정의 금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금전을 지급을 약속하는 거예요. 일정 시점에 일정한 장소에서 지급을 약속하는 이 유가증권을 어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불이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원래 만기가 지금 9월 29일이거든요. 9월 29일인데 이 지급 의무 이행을 좀 거부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자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KB증권 있고요. 아이고, KB증권 있고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KB금융을 KB증권으로 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있고요.
키움증권 있고요. 또 하락폭이 있던 게 한국금융지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관련된 내용을 가진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하루였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에 대한 리스크로서 반영이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유동성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국내 증시의 개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좀 꾸준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품고 있는 증시예요. 다양한 이슈를 품고 있다, 증시가. 이러다 보니까 증시의 본질, 현재 분위기의 본질이 뭐였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까먹는 경우도 생겨요. 증시의 지금 본질은 결국은 금리 인상과 물가예요. 이제 뭐 FOMC가 11월 초에 열리니까 다음 주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연준 위원들이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완전 직전이 되기 전까지는 잊혀질 수가 있는데, 이거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금리 인상과 물가에 대한 내용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물론 다양한 이슈,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 명확하게 투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적인 요인들 하나하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장중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힘든 하루하루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음. 참 어떻게 보면 힘든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뭐 기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최근에 바닥을 찍고 나왔던 반등이 나왔던 고점에서 다시금 저항이 맞물리는 상황이죠. 동시에 21선 돌파를 못 해주는 모습, 기존에도 21선 돌파를 못 해주고 하락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저항과 요인들까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증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